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빨간 이슬이님, 촌철님들 안녕하세요. 줄 서서 기다리는 국민의 방송 시사 맛집 시선 집중합니다. 촌철님들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다리님이 붕어 낚시 중입니다. 중배 동생 보러 왔어요. 이 시간부터 낚시를 한다고요? 좀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간 낚시를 많이 하는데 혹시 밤새셨나? 붕어는 지금 잡아야 되나요? 저도 낚시를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JB 뉴스만 너무 보셔가지고. 다만 그건 합니다. 맛있다라는 건. 네. 아, 붕어도 맛있어요? 그럼요. 그렇군요. 안 먹어봐서. 네, 근데 먹기 힘들어요. 장가시가 많아서. 아, 그래요? 그래도 잔가시 빼면서 전 잘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한번 놀러 갈까요? 시대정신님이 생일날 시선집중 들으며 출근. 집에 가고 싶다. 생시이시구나. 축하드리겠습니다. 미역국은 어떻게 드셨습니까? 근데 너무 웃긴 게 출근하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이 집에 가고 싶다. 아, 미역국 못 드시고 나왔구나. 미역국 드시러 가시려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럴까요? 늘 회사는 네, 집보다 더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정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아, 회사가 더 좋아요. 네,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 주변 보니까. 그렇군요. 네. JB가 그렇게 방송국을 자주 오신다는. 뭘 자주 와 매일 오잖아요. 매일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일찍 오고 한 번도 지각도 빨리 안 하고 넘어갑시다. 이유가 네.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태영호 녹취록 파문이 커지자 이진복 정무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사실 무근임을 제3제사 강조했는데요. 그 말 한번 들어보시죠. 태영훈이 그날 인사를 왔어요. 단순 인사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안을 하다가 제가 먼저 말을 했죠. 4.3 문제의 선의 피해자들 이야기를 먼저 접근했으면 참 좋았겠다. 앞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언론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나머지 이야기는 선거하고 선거 때 있었던 이야기들, 선거 때 그때 힘들었던 여러 이야기들 이런 거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일본 문제라든지 공정 문제라든지 기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태영호 의원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네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할 이야기 몰라요. 지나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항들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무근이라고 딱 자르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태영호 의원 본인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진복 정무수석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은 밝혀지기 힘들 수도 있다. 진실에 접근하기가. 왜냐하면 두 사람이 부인하면 다른 목격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진실에 다다를 통로는 결국은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무근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을 점은 있다. 이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정황인데요. 자, 당선 인사와 태영호 의원의 페이스북 해명 요걸 한번 조합을 해봅시다. 제가 가장 가졌던 기초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진복 수석은 인사를 왔다고 표현을 했고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합하는 뭡니까? 태영호 의원이 용산 정무수석실로 찾아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독해법이겠죠. 그러면 태영호 의원은 왜 이진복 수석을 찾아갔을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당선 인사로 갔다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만났다는 날이 3월 9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3월 9일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진복 수석이 축하난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김기현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찾아온 것인데 당선 인사, 그다음에 뭐 축하 이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왜 굳이 따로 용산을 찾아가서 이진복 수석을 만나야만 했을까?
그게 당선 인사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당선 인사를 넘어서 뭔가 개인적 절실함을 안고 찾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녹취된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태영호 의원은 과장이라고 말을 했지만 보좌진에게 공천 관련 이야기를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스스로 공천에 목을 메고 있었음을 자기 스스로 내보인 것입니다. 이진복 수석과 그런 얘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와는 무관하게 보좌진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면 공천에 목을 메고 있었다. 그러면 표현은 과장됐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절실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혹시 그것이 용산으로 이진복 수석을 찾아간 그 절실했던 이유일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덧붙여서 사족 삼아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당선 인사로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찾아가는 정무수석과 최고위원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가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갈매기 날다님이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면 모든 것이 답이 되나요? 라고 해주셨고 정진선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분 아닙니까? 라고 이진복 수석의 과거의 말을 지금 복귀를 해주셨는데 당무 개입이라는 말에 이진복 수석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어제 있었던 백브리핑 내용 잠깐만 더 들어보시죠. 전당대회 때부터 대통령실 개입이 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 대통령 개입된 게 뭐 있어? 무슨 지적이 있었는데 취직이 있다. 대통령실 무슨 개입을 했어?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개입이에요. 그런 말이 안 돼요.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대표 후보를 향했던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여당 지도부 분위기를 보면 태영호 의원이 오버했다. 책임도 태영호 의원이 질 일이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근데 이걸로 될까요? 언론은 계속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의혹을 계속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전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들어가는가 아니냐가 사실은 이 논란의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복 수석 또한 내가 당무 개입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딱 잘라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핵심 문제는 이것은 정치적 적절성의 문제를 넘어서 사법적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언론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이진복 수석은 적극 방어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팩트의 문제. 다시 말해서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공천 이야기에 공짜라도 꺼낸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근데 일단 지금 둘이 부인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 장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왜 찾아갔는가라고 하는 정황을 다시 제기를 한 것이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추가 설명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당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조금 궁금한데. 아니 추가 설명을 하도록 이건 물어봐야 되는 사안이죠. 그렇죠. 네. 네. 왜 아니 그러면 그날 오전에 그 이준복 수석이 축하난 들고 당사까지 찾아왔는데 그때 그러면 왜 그러면 서로 인사 안 나누고 왜 따로 찾아갔는 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 물음이 오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태영호 최고위원 페이스북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고 지금 어떤 비서관이 유출한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 다 아니다 뭐 이런 해명글은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당내 일각에서도 좀 과장됐다고 본인이 시인을 했는데 뭘 그걸로 징계까지 가냐 이런 의견이 또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 이 얘기대로라면 사실 뭐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영호 의원은 이진복 그러니까 정무수석을 판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끌어와서 지금 그러니까 먹었다는 표현을 빼겠습니다. 판 거예요. 판 거. 그러면 그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징계 사유가 대조 왜 안 됩니까 그게? 근데 그냥 그렇게 넘어갈 성질의 문제다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요거는 잠시 후 2부에서 장해찬 최고위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스 다음 참 그리고 하나 더 그러니까 까먹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 노컷뉴스가 보도한 게 있어요. 네. 태영호 의원 관련해서 다른 건인데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서울시 의원과 강남구 의회 의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겁니다. 이 기사에 모두 5명의 서울시 의원, 강남구 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 개인 본인 명의로 정치 후원금을 낸 것도 있고 가족 명의로 낸 것도 있고 지인 명의로 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냈을 경우에는 태영호 의원실에 그 내역까지 보낸 것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 후원금이 후원금이냐 아니면 공천 헌금이냐라는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미 제기됐던 김연아 의원 건과 거의 비슷한 케이스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당이 조사에 나서거나 당이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에 등장하는 기초의원들이 모두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다. 이 점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남구 의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영호 의원의 지역구가 서울 강남 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것도 당이 나설지 요것도 좀 궁금한데요. 요것도 잠시 후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답을 좀 주겠죠.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갔다가 조사는 못 받고 입장문을 낭독한 뒤에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제 했던 질문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답 있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왜 자진 출석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이 얼추 나오는 것 같던데 나왔어요? 관련 발언만 좀 흩어진 말들을 모아봤는데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 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공안부에 배당되어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장관이 직접 하명 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이 시작된 주범으로 강매부 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저의 보좌관 박용수에 대해서는 소환을 했다고 아직까지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안 기우제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 수사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 비리 사건에서 별건 수사로 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 별건 수사를 하는 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주장에 녹아있는 검찰상은 별건, 무능, 마구잡이, 정치 수사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수사를 벌이는 검찰의 타겟이 된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청을 찾아갔던 주된 이유인 것 같은데 정점에 있는 이야기는 따로 있었는데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한 말인데 마저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이 검찰의 이 수사가 무도한지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탄압을 받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 전선을 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선 설정의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리적 전선까지 부각시키려 한 것이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을 정치화하는 것과 별개로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대비도 한 것 같은데요. 이른바 원샷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어떤 점을 강조를 했냐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별건 수사로 규정하면서 이정근 개인 비리 사건 수사하다가 녹취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사건과 관련 없는 녹취를 변호사와 본인 입회 없이 누출했다면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그 전날 이정근 전 사무부장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도 거의 똑같이 했던 주장이었습니다. 위법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혐의 입증도 없다는 논리가 제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정치 수사와 짝을 이루게 되는데 나름대로 사법적 정치적 준비를 모두 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도 검찰은 혐의를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등장하는 돈 전달 사실을 캐리할 것인데 그게 나오면 그 상징성과 파급력이 모든 걸 덮을 거라고 보고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승부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부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근데 당장 여권에서는 돈봉투 수사가 어떻게 탄압이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돈이 오고 갔느냐 그걸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느냐 말이 아니라 증거가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검찰 반응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은 뭐 수사 막바지에나 이루어질 것 같죠?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보통 일반적 수수는 그러했으니까요. 그럼 문제는 수사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한 재청구가 아직도 소식이 없다.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거냐. 이것도 함께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쇄신 의총을 열어서 돈봉투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탈당 문제를 또 거론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말이 오고 갈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을 실무 방문한다고 어제 양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가 연출이 됐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요? 자, 외교부 당국자가 방한 일정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코멘트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자, 여기서 일방적 발표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쭉 살펴봤더니 기시다 총리가 기자들에게 재반 사정이 허락한다면 5월 7일에서 8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 이전에 했던 발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상까지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통상적인 관리를 깨고 미리 언급을 한 것. 아마 이걸 두고 기자들이 좀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외교부 당국자가 코멘트하기 적절하지 않다라는 코멘트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 오호. 라는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 이거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대목에서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연설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잠깐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때 김태호 1차장이 먼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양국이 합의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브리핑한 적이 있었습니다. 멘트가 기시다 총리의 멘트가 거의 비슷하죠. 이때 일본 외무성이 김태호 1차장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표는 삼가길 바란다라는 뜻을 한국 정부에게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뒤가 캥겨서 코멘트하기 적절하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똑같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표는 삼가길 바란다라는 뜻은 그럼 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일본에 비공식적으로도 전달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일본 언론 보도가 맞다면 근데 이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하네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당초 전망보다 조금 빨라진 건데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 뭐 여기에 지금 방점을 찍는 보도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었잖아요. 물잔에 반을 채우는 일. 그건 일본이 할 거다. 이번엔 좀 할까요? 근데 그걸 할 거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여당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는 4월 일본 선거가 지나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선거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한번 좀 지켜보죠. 그래서 정말로 성의 있는 호응이 있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